오늘 분위기를 멋지게 만들어줄 마담 샹송 김주현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2달 만에 뵙는데 그렇죠? 그렇죠. 12월에 뵙고. 네, 2025년 들어서 처음 오셨죠 지금? 맞습니다. 지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게요. 인사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뮤지컬 원스 참여한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 바빠서 우리 방송 못 나오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는데 다행히 나오셨어요. 근데 요즘 공연 연습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합주만 했었는데 네. 이제 1월 완전 2일부터 새해가 되자마자 이제 연습이 시작돼서 그때는 거의 이제 출퇴근 모드인데요. 연습실이 좀 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침 7시에 이제 일어나서 한 8시에 나가서 10시부터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한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편도가. 아하. 1시간 반 이상. 그래서 갔다가 그럼 이제 거기서 저녁 6시에 끝나면 또 이제 저희 스윙들, 그러니까 언더스터디 스윙들은 남아서 또 연습을 더 하고 물론 배우들도 더 남아서 해요. 왜냐하면 그 연습 시간 동안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럼 뭐 한 7, 8시에 집에 오면 밤 10시에 집에 와서 자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한 거의 뭐 한 달 반. 거의 고3 네. 수험생 같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뭘 했으면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뭐라도 되시겠죠. 이 뮤지컬을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서 그냥 네. 막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보는데 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무대에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 지금 한 10일 정도부터는 이제 극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코엑스 아트홀에서 이제 아티움이라고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네. 저도 이 공연장은 별로 가본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꽤 멋지게 삼성역 가까운데 이제 공연장이 코엑스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체제로 들어갔죠. 극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공연 체제. 근데 이제 주로는 공연이 안정되면 오후 출근, 밤 퇴근. 이제 아시잖아요. 공연은 저녁 때 평일엔 있고 다 하니까. 예, 주말에는 또 2번씩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쉬시는 날 저희는 이제 공연이 더 많으니까 아침 일찍 갔다 밤 늦게 퇴근하고 이제 그런 생활들인데 지금은 거의 매일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밤 늦게 오는 그런 이제 일정을 하고 있죠. 여기 용인의 굴착기 기사 원호무님이 마담 샹송님 너무 좋아합니다. 공연 보고 우와. 싶네요. 고생하시네요. 바쁘게 하시는군요. 그랬는데 네네. 또 한동찬님도 제가 아는 분이 대역 배우로 열심히 하더니 결국 공연 같이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항상 건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5787님은 언더스터디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업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얼핏 들을 때는 뭐 개인 시간 하나도 없고 무대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야 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이 그걸 하시는 데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은 뮤지컬 원스라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2014년, 15년에 초연을 했고요. 지금 횟수로 치자면 뭐 10년, 11년 만에 다시 이제 공연이 되게 오랜만에 되는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10년, 11년 전에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10년 전에요. 네. 근데 그때도 저는 똑같이 사실은 언더스터디 네, 배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는 경력이 없고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이제 뭐 세계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라 뭐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운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 프로덕션 자체가 되게 크고 해외에서 온 그런 이제 분들이 라이센스 뮤지컬이니까. 근데 이제 이 뮤지컬이 이제 10년 만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다시 작년 1월에 이제 할 때는 사실은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네. 그 10년 전에는 거의 대기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넉 달을 예술의 전당 대기실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10년 전에 그 메인 역할을 했던 친구가 이번에도 메인 역할을 맡았어요. 네. 물론 그 기준이 뭐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언더스터디를 제가 받아들일까 말까를 놓고 되게 사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하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내가 언더스터디일지언정 안 하고 그냥 있을 때와 그래도 이 작품에 참여하면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된 거죠. 아, 선생님 이 작품 근데 솔직히 선생님이 그렇게 누가 들으면 10년 동안 계속 뮤지컬 배우 했는데 또 언더스터디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선생님 사실 그때 뮤지컬로 시작하셨지만 이후로 뮤지컬을 안 하시다가 지금 또 다시 오디션 하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형 뮤지컬 오디션이나 이런 걸 거의 많이 보진 않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10년 전에 한 초반에 한 3, 4년 정도는 교육 연극 그런 뮤지컬 같은 음악극 네, 같은 네. 제가 음악극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사회 문제를 다룬 어떤 그런 이슈를 다룬 뭐 미혼모들이랑 만드는 뮤지컬 이런 걸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대형 정식 그런 뮤지컬은 아니었고 창작극이면서도 좀 사회 문제 해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라 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샹송 가수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좀 뮤지컬 배우로 쭉 가셨던 게 아니라 좀 네. 다른 경로로 갔는데 이번에 원스 뮤지컬 한다는 다시 걸 알고 한다는 한번 걸. 그렇죠. 다시 이제 또 도전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그 아코디언 하는 뮤지컬 역할 오디션을 사실 꾸준히 봐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한 작품은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작품 자체가 제작 네, 제작이 안 되는 바람에 아. 이제 좀 안타까운 또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저기 699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뮤지컬 원스는 배우가 악기를 직접 들고 연주하면서 노래해야 된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일단 10년 만에 만들어지는 뮤지컬인데 요번에 이제 번역 자체를 완전히 새로 다시 한 했어요. 거예요. 그래서 황석희 번역가님이라고 왜 그 네. 영화 보시면 아주 항상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 그 방송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찍었는데 네. 어쨌든 작가님 번역과 또 새로 맡으신 연출님 연출님께서 이 작품을 완전히 조금 새롭게 번역을 해서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재미있게 흘러가는 우리말에 그런 부분이 더 잘 붙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막 어떤 형식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막 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나 뭐 이렇게 그렇죠. 정형화된 뮤지컬이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고 막 네, 대단원이 네.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영화 원스의 내용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약간 좀 리얼리즘적인 그런 약간 내추럴하고 그런 우리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같은 대사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또 요즘 어떤 흐름 속에서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대가 딱 하나예요. 근데 거기를 배우들이 연주도 하지만 네. 이 무대를 전환하는 것도 배우들과 조명과 소품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정말 현대극 연출 방식으로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음악과 이 무대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막 관객들이 너무 재밌고 멋지니까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아하. 또 16종의 악기가 나와요. 16가지요? 네. 어떤 게 일단 기타 있을 테고 그렇죠. 바이올린 기타는 있을 일단 기본이고 테고 바이올린, 첼로가 있습니다. 첼로. 심지어 바이올린 연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그 음을 본인들 손가락으로 짚어서 소리를 네네.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주를 하면서 뛰어다녀야 돼요. 네. 심지어 첼로 연주자는 춤추는 장면에서 몸에다가 첼로를 묶어놓고 그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정말 많이 훈련을 해야 되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들 2명 그리고 스윙 배우 1명은 다 전공자들이에요. 바이올린 전공자들이요. 그 정도가 아니면 사실 10년 전에는 근데 그렇게 전공을 하고 이렇게 배우까지 하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도 정말 잘하는 분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엔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사실은 좀 배우들의 풀에서 연주를 잘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클래식 음악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늘어났겠죠. 이게 한 10년 사이에. 그 다음 세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10년 전에도 그런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왜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때 상송학교에 온 사람들도 배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듣는 수업에. 네. 그러니까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음악 교육을 무료로 다 배울 수 있으니까 누구나가 다 막 악기 하나씩은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걸 즐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들은 사실 브로드웨이에서 만들어졌고 런던이랑 그 더블린 같은 데서 공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런 배우를 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악기도 잘하고 네. 배우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연주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배우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아하. 드문 거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년 사이에 좀 늘어났다는 건가요, 지금은? 늘어났긴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1년도 더 전부터 이걸 준비했는데 쉽진 않았다. 아, 선생님은 아코디언. 저는 하시나요? 아코디언을 하는 역할이고요. 기타, 아까 나온 두 가지 악기 있고 만돌린, 만돌린, 벤조, 벤조. 그다음에 드럼 있고요. 드럼. 까혼이 나오고요. 까혼. 뭐 멜로디온도 치고 피아노. 멜로디온, 여주인공은 피아노. 피아노를 쳐야 돼요. 맞아. 저도 이제 피아노를 치는 노래들이 좀 있고요. 뭐, 네, 지금 우쿨렐레가 있고. 우크렐레 10개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뭐, 예, 뭐 템버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다 타악기도 좀 들은 있고 것들도 좀 그렇게 있고. 해서 16가지. 네. 아, 이거 모여서 무대에서 그 악기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는 것만 들어도 즐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뮤지컬들은 아무래도 악단이 있거나 네. 소규모는 녹음된 오케스트라. 음악을 쓰거나 라이브로 이제 하는데 그 역할을 배우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큐를 맞춘다든지 네. 어떤 장면에서 음악이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리드를 하고 이런 거를 지휘자 없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아하, 사실은 지휘자 없이 어려운 네, 연기를 작업입니다. 하면서 네. 기대되는데요. 원스 얘기 들으니까 다시 보러 가고 싶네요. 저도.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에서 너무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것 중에 무대를 관객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하. 공연 전에 10분 전부터 프리쇼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이 작품이 아일랜드 음악 그 버스킹하는 가수랑 네. 체코 이민 온 여자하고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일랜드의 그 아이리시 펍에 가면 항상 그 동네 주민들이나 뭐 아무나 다 와서 막 연주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무대에서 연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나는 뭐 아일랜드 음악이나 체코 음악이나 또 의미 있는 약간 데니보이 같은 느낌의 레글란 로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뭐 그런 노래들을 연주해요. 그럼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바처럼 생긴 무대에서 음료를 팔아요. 네. 와인과 뭐 주스나 물이나 이런 걸 파는데요. 특별히 제작된 그 텀블러에 담아서 드리거든요. 극장 네.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공연이 없죠. 극장 안에서 공식적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무대 위에서. 네,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고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첫날은 너무 많은 관객이 올라가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하면 다 쭈뼛거리고 안 올라갈 것 10년 같은데. 전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구나. 그렇죠. 아. 그 이머시브 뭐 공연이라고 그래서 관객 참여형 공연들이 요즘에 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려면 줄이 깁니다. 아, 그 정도로. 네. 그래요. 마담 샹송 김주현 선생님과 우리 뮤지컬 원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라이브 샹송도 들어봐야죠. 2부에서. 1부 끝곡은 노윤 님이 부릅니다. 노트르담 파리의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죠. 대성당의 시대. 그 선생님이 지금 뮤지컬 원스의 언더스터디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언더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은 이제 언더스터디 말고 다른 단어도 커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커버. 네, 뭘 커버한다. 우리가 뭐 어떤 빈자리를 누구의 역할을 커버해준다. 이런 게 이제 영어적 표현이 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윙. 스윙은 뭐냐면 뭐 그야말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스윙은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역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스윙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비하고 지금 있다가. 네. 저희 뮤지컬 원스에도 지금 4명의 이제 저 같은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언더스터디고 네. 첼로를 연주하는 그 역할을 맡은 친구도
언더스터디예요. 한 가지 역할만 커버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두 친구는 스윙인데요.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 한 명은 여자 2명, 이제 여자 바이올린인데 그 작품에 출연하는 여자 2명이 바이올린 주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두 역할을 다 마스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한 명은 5명의 역할을 스윙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한 가지 역할을 하기도 힘든 건데. 맞아요. 악기도 또 여러 개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러면 이 연주자가 하는 연주가 다 다르거든요. 네. 악기도 다 다르고요. 근데 특히나 5명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그 5명이 연주하는 악기들을 다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작품에서 한 명이 많으면 6가지, 7가지의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그걸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었던 거는 10년 전에는 사실 이런 연습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요번에는 네. 초반에 이제 독감이 돌기도 하고 또 뭐 배우들 사정도 있고 해서 또 잠깐 다른 그러니까 공연에 관련된 일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운다든지 할 때 이제 이 스윙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 스윙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 5가지 배역을 너무나 잘 소화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말 깜짝 놀랐고 또 그 친구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있고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연습을 덜 하고도 언제든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언더스터디나 외국에서는 실제로 더 잘하는 사람 혹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작품에 많이 출연했던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곡이나 그 극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스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그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라이센스 작품에만 이런 스윙이나 언더스터디들이 있고요. 또 그럴 것이 외국은 뮤지컬 작품 하나를 1년 정도 막 6개월 이상 1년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럼 배우들이 당연히 휴가를 가야 되고 뭐 중간에 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이제 길어야 서너 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거의 한 배우가 그냥 쭉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까 뮤지컬 원스 소개해 주실 때 네. 대형 뮤지컬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네. 대사나 음악이나 표현하는 방식이 그 네네.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웃음이 난 게 제 네. 친구 중에 뮤지컬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 왜 싫어하냐니까 사랑해 하면 될 걸 막 사랑해 왜 그래야 되냐고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못 무슨 보겠다고 말씀인지 그러는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대형 뮤지컬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뮤지컬이겠다. 네, 정말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변에 10년 전에도 이 작품을 보고 다시 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희 지인들 중에도 있는데 저희 언니도 10년 전보다 너무 재밌다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번역의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음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되게 리얼하게 사운드를 잡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너무 크게 하거나 막 뭔가 효과를 많이 주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음향 작업도 외국에서 다 스태프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연출, 안무, 음악 감독도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저희랑 통역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희랑 했고 음향 이런 거 극장에서 세팅할 때 조명 이런 것도 다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뭐 라디오 헤드의 그 음향 감독이었던 분이 와서 그 음향도 셋업을 하고 그런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분들이 와서 같이 작업을 하죠. 그렇죠. 이 음악이랑 연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관객들이 무대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무대 전환을 배우가 직접 할 만큼 이게 실험적인 연출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아까 직접 악기 연주를 하면서 배우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배우가 해석하고 보여줄 여지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이 토니상 8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영화 원스를 가지고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워크숍처럼 이거를 한번 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그 분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 작품으로 이제 크게 이제 작품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대형 뮤지컬은 아니지만
중소규모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공연장도 1000석 규모 그러면 공연장이거든요. 적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또 엄청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무대 감독님들도 그렇고 이 작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뭐 조명팀, 의상팀, 음향팀 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음료를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역 배우가 있거든요. 그 아역 배우가 또 나오는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탄을 하는데 그 아역 배우를 돌보는 샤프란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정말 많은 그 분들이 또 악기만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악기가 워낙 많으니까 기타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대형 뮤지컬이 아니다 해도 충분히 스태프들이 아주 다양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작품이죠. 그래서 이 뮤지컬 원스에서 나오는 음악을 또 한 곡 더 들어보죠. Falling Slowly. 이 노래가 한국어로도 전달이 되는구나. 이 영어로만 듣다가 네. 윤세호 님이 노래 선곡 너무 좋아요. 이 곡 들으니까 뮤지컬이 떠오르네요. 글렌 앤사드의 원곡도 생각납니다. 그러셨는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 공연하시는 그 공연에 나오는 음악인가요? 네,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곡의 배경 연주가 다 배우들이 한 거고요. 무대에서요. 네, 피아노 직접 이 곡은 방금 녹음된 그 버전은 박지연 배우랑 이충주 배우의 버전인데요. 그 박지연 배우가 피아노를 쳤고 이충주 배우가 기타를 쳤고 뒤에 나오는 모든 세션을 전부 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 그 신시 컴퍼니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있어요. 뮤직비디오처럼 저희가 연출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찍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공연 장면은 아니지만 또 공연 연습 장면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한번 검색해서 봐야겠네요. 뮤지컬 원스. 그래요. 지금 시간이 11분이 남아서 제가 마음이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빨리 라이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주현 선생님, 마담 샹송 김주현 선생님 오늘 라이브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그래도 이제 또 뮤지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뮤지컬도 또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들이 그렇죠. 한국에서 그렇죠. 많아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일단 한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해요. 라이브로 준비하기도 했고요. 렁비뎀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뮤지컬 10개라는 뮤지컬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이 공연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 고은성이라는 분이 이제 이걸 본인도 이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한국어로도 부르고 했고요. 실제로 이 프랑스에서도 뮤지컬도 인기가 있었지만 이 노래 자체는 마치 국민가요처럼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10개는 사실 성경 속의 이야기잖아요. 모세의 이야기인데 이 가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짧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일 것이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을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가사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노래이기도 합니다. 노래도 아름답고요. 프랑스 뮤지컬 하면 레미제라블 생각하는데 10개라는 게 또 있구나. 레미제라블은 사실은 내용은 그 빅토르 웨그의 그 프랑스 내용이지만 작품은 미국인가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맥킨토시가 만든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노트르담 드 파리 네, 이게 맞아요. 이제 노트르담 드 프랑스 파리. 작품이고요. 맞다. 호메오의 줄리엣라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것도 되게 유명해서 그 노래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프랑스 뮤지컬인가요? 네네. 어허. 그래서 그것도 사랑 많이 받고 있고 또 스타마니아라는 이제 작품도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어떤 곡을 시간에 따라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작품부터 사실은 프랑스에서 됐고요. 그리고 특징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뮤지컬은 대사가 없이 노래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만 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은 진짜 무슨 서커스를 하듯이 아크로바틱 네, 그런 춤들을 막 추고 해서 약간 역할이 나눠져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프랑스 뮤지컬의 특징이요. 네네네.
그래서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아니 응. 레미제라블은 참 프랑스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노트르담 드 파리, 파리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네.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 네. 프랑스 뮤지컬 쉽게 나오는 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네. 들어보겠습니다. C'est tellement simple, l'amour, tellement possible, l'amour, à qui l'entend, regarde autour, à qui le veut, vraiment, c'est tellement rien d'y croire, mais tellement tout pourtant qu'il vaut la peine de le vouloir, de le chercher tout le temps. Ce sera nous deux demain. Ce sera nous le chemin pour que l'amour qu'on saura se donner nous donne l'envie d'aimer. C'est tellement court une vie, tellement fragile aussi, que de courir après le temps ne laisse plus rien à vivre. Ce sera nous demain, ce sera nous le chemin pour que l'amour qu'on aura partagé nous donne l'envie d'aimer. Ce sera nous de ce soir, à nous le vouloir, faire que l'amour qu'on saura partager nous donne l'envie d'aimer. C'est tellement fort, c'est tellement doux. L'amour, puisqu'on attend de vie en vie depuis la nuit des temps. Ce sera nous, ce sera nous, ce sera nous, pour que l'amour qu'on saura se donner nous donne l'envie d'aimer. Ce sera nous de ce soir, à nous le vouloir, faire que l'amour qu'on aura partagé nous donne l'envie d'aimer. 와,
선생님 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 선생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네. 샹송이 중저음일 때 진짜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고음. MR을 찾는데 예. 사실 제 목소리에 맞는 키를 못 찾아가지고 아. 네 근데 이게 네. 딱 그 중저음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았나요? 예, 굉장히 호소력 있고 네 아 프랑스어가 아름답구나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3분 20초.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올해 계획도 여쭤봐야 되고 그 뮤지컬 현장에서 하고 계신 환경 실천도 여쭤봐야 되고 하는데 다음에 또 우리가 선생님께 네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와서 라이브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 뮤지컬 특징도 얘기해 주시고. 아유 저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들 모두. 끝으로 지금 네. 들려드릴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 그 호메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에메라는 곡 추천드릴게요. 사실 약간 발라드이긴 한데요. 두 남녀 그 주인공 남녀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는 에메. 아까도 사랑이었고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로 네. 렁비 데메 에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예. 사랑이 가장 그 제가 하는 뮤지컬 원스의 주제도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왔던 에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선생님 꼭 또 나와주세요. 조만간 원스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